역시 종목 내용이 나오니까 댓글창이 또 바로 뜨거워지네요.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깜짝 찾아왔던 특집 언택트 컨퍼런스에서 이 생성형 AI 관련된 주제 다뤘었는데 아직까지도 핫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김철민 글로벌 주식팀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지만 챗GPT 등장한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뜨거운 화두예요. 네, 맞습니다. 인기 어떡하죠? 점점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뭔가 그런 기술 공백기에 대한 좀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조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지만 생성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서비스, 이런 생성 AI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에 챗GPT 그리고 생성 AI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챗GPT가 지금 출시된 지 4개월, 약 5개월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에요? 네, 벌써 5개월이라고 되고 있는데 상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메타, 여기까지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식상할 수도 있는데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까지 이 플랫폼에 뛰어들었고 최근엔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까지도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거의 생성 AI 전쟁터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빅테크가 클라우드 이후에 이런 기술 공백기를 이 생성 AI로 메꾸고자 아무래도 좀 더 치열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무슨 화두가 있었냐? GPT-4를 아무래도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GPT-4에서 다양한 뭔가 성능 개선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좀 화두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GPT 3.5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인풋을 넣으면은 텍스트를 넣으면 그게 뭐 텍스트가 되거나 이미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AI가 이미지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해보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가장 좀 영향이 좀 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교육과 의료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수학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학 문제를 항상 뭐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는 도형도 들어가고 뭔가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걸 해석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방식인데 기존의 텍스트만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지를 생성한 AI가 인식하면서 그런 수학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접근법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T나 MRI 많이 찍잖아요. 그걸 사람이 보고 의사가 보고 판단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인데 그게 아무래도 이미지, 사진을 인식하다 보니까 의료시장에서도 GPT가 뭔가 풍부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좀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그 다음은 무엇이냐를 고려를 했을 때 결국 다음에 등장할 개선점은 바로 동영상을 인식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이게 언제쯤 발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030년쯤에는 그게 이제 들어오고 이게 저는 아무래도 영화, 콘텐츠 시장에 되게 파급력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를 생각해 보면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찍는데 한 2년 짧게는 1년 반 이 정도가 걸리잖아요. 이번에 아바타는 10년 걸렸잖아요. 그런 10년이나 걸렸던 그런 서비스들이 GPT 이렇게 생성 AI가 도입되면서 되게 빠르게 찍을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런 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되게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네,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화두의 중심은 MS, 마이크로소프트일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 작업을 되게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파일럿이라는 걸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자기들이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MS의 오피스에 우리는 다 AI 서비스를 넣겠다. 그래서 가령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PPT를 뭔가 내가 텍스트를 주면은 생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엑셀에 보시는 것처럼 대화 형식으로 나는 여기서부터 숫자를 더하고 이 숫자는 곱하고 싶어. 이런 걸 텍스트로 입력하면은 뭐 이런 코드를 뭐 함수를 짜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뭔가 저희 같은 회사원 입장에서는 되게 신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반갑죠. 네. 그리고 또 진지하게 뛰어들고 있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CRM,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 GPT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를 보면은 고객에게 제안서를 내가 내고 싶은데 요거를 초안을 작성해줘요. 그러면은 담당 이제 영업사원 측에서는 내가 좀만 개선하고 이름만 쓰고 이런 부분만 좀 고쳐서 고객한테 바로 발송을 할 수 있고 계약서 같은 것도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자의 시간을 상당히 단축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검색에 이런 대화형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상품을 사고 싶을 때 가령 인테리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침대, 의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생성 AI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나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컨셉은 트로피칼로 하고 싶어. 그럼 그거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들, 뭐 의자라든지 뭐 침대, 뭐 이런 아이템들이 다 연관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성 AI 서비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간혹 좀 대박을 치는 주식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페리언 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뭐 AI랑 상관없지만 저희 빙 MS의 검색 엔진인 빙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광고를 나열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그게 대박을 치고 MS의 그 빙의 트래픽이 늘어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광고도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페리언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수익도 거머쥘 수 있는 수익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박 주식, 템베거 이런 것도 나타나겠네요. 네, 지금 모두가 염원하는 이 템베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반이 약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게 개선되면 정말 대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비용이에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비용은 언제나 항상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성능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신뢰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법적인 이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GPT에 대한 대답인데요. 저게 얼마짜리의 답변일 것 같으세요? 꽤 비싸지 않을까요? 질문하신 거 보면. 꽤 쌉니다. 저게 대략 2.5원,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한 3원 정도의 양인데요. 되게 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구글의 하루 방문자 검색 사용자 수가 80억 명이래요. 그럼 80억 명이 들어와서 한 질문씩만 날려고 저런 답변을 받아내면 거의 200억? 하루에 드는 비용이 200억 가량이에요. 웬만한 기업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 검색 엔진을 저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검색 엔진의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옆에다 GPT를 심어 놓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사용량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검색 엔진에 이런 답변도 나오고 GPT가 답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검색 트래픽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비용은 사실 감당하기가 웬만한 기업들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비싸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개발하는데 비싸니까 비싼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GPT-3가 초기 이제 검색 머신러닝을 돌리는데 들었던 비용이 약 한 400만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점 해서 경량화 모델이 나오면서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해봤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는 결국 매개 변수, 뭐 이런 인풋 값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GPU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 이런 게 반영되다 보니까 결국 너무 높다 해서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모델들이 경량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메타의 라마를 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량화 모델이 등장해야만 아무래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저변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모델 경량화는 그렇다 치고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말한다. 머스크도 이거 비판했었거든요. 네, AI가 아직 엄청 똑똑하지만 사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비용이랑 결국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왼쪽에 한번 보시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4가 답인데 5가 답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이만큼 아직 챗GPT의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답변을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이 되게 신뢰를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별 정확도를 따져봤어요. 가장 높은 게 지금 뭐 한 60%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로샷과 RLF 그리고 밑에 있는 5샷 뭐 이걸 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5샷은 데이터를 5번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옆에 보시는 RLHF 요 형태는 인간 지도 강화 학습이라고 해서 결국 지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개입한 형태입니다. 결국 AI도 아직까지 엄청 똑똑해지려면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건 결국 인건비가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한 50% 정도는 사람 손이 닿는 이 데이터가 뭐냐 이런 구분해주는 라벨링과 그리고 이 데이터를 깨끗하게 가공해주는 역할인 데이터 정제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직업이 되게 뜨고 있는 걸로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엔스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근데 이 채용의 연봉이 무려 얼마예요? 4억이라고 합니다. 4억이요? 네, 이게 달러 베이스로 돼 있어서 조금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대략 한화로 따졌을 때 4억 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를 라벨링하거나 인간 지도 강화 학습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엔지니어들이에요. 아무래도 4억이라는 몸값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채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다 GPT 모델에 반영이 되고 어마어마한 비용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베이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 베이스나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해주고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앱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형태의 지금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아무래도 이런 인건비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저작권 이슈가 남아있다. 저작권은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권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법적인 이슈는 좀 치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왼쪽에 보시는 그림 어떠세요? 잘 그렸는데요. 그죠? 이거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웹툰에 적은 표지글이에요. 그래서 저 작품을 완성한 작가가 난 AI로 그렸지만 이거를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싶어 라고 미국 저작권청에 올렸어요. 근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표지글 그리고 배치 요 정도는 저작권으로 인식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3번째예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이권이 날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카데믹한 용도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여기에 면책 조항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법이 발의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법안 자체가 지금 이렇게 미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게티 이미지라는 상업권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유한 회사가 얼마 전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 업체를 고소를 했어요. 니네는 우리 데이터를 이미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니니 이런 게 다만 이미지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깃허브에 있는 코드에 관련돼서도 개발자들이 지금 이권을 위해서 고소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수의 이런 저작권, 총 제작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적인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포토샵으로 좀 대표적인 이 어도비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좀 해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도비의 해법은 그거였어요.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머신러닝을 돌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기여도만큼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제작한 제작자에게 돈을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해법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이게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과연 그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걸 조금씩 조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될 텐데 과연 그거에 대한 기여도는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고 향후에 이런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툴이 뭐 개발하거나 그런 스타트업이 생기면 아무래도 어도비의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래서 생성 AI의 정답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냐 이거 질문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모범 답안은 현재까지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정답인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저희는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좀 모범 답안이 아니라도 다른 답안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좀 과거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IT의 큰 변화가 발생했던 시기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크게는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2000년대에 들었었던 월드와이드웹, 저희가 쓰는 인터넷,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폰, 모바일의 혁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세. 뭐 이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WWW 그 월드와이드웹 혁명에서는 이때는 문제점이 얼마나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더 이상적으로 갖고 올 것이냐, 그런 수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됐었고 그걸 해결했던 게 아무래도 구글과 야후 뭐 이런 회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지금의 인터넷 기업들이 되었었고요. 2010년대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저희가 인터넷이 이제 내 손안에서 벌어지고 이게 뭐 내가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보다 집 밖으로 나와서 인터넷을 쓰게 되는데 무슨 서비스를 수요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앱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느냐가 화두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가 대세가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가장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을 돌이켜보면은 사실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대중화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거는 아마존의 AWS였어요. 2016년부터 해서 이런 서버 임대업을 시작했고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구도를 이어오면서 많은 수익을 지금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문제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서버 임대가 가능해지면서 창업이 되게 쉬워졌어요. 왜냐면 내가 기업을 뭐 서비스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서버를 뭐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의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서버가 쉽게 이제 발생이 되니까 너도 나도 창업을 할 수 있고 덩달아 이제 앱마켓이라는 게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데이터의 이용량도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발생한 것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들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했던 기업들이 생겨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는 미국에 있어요. 근데 콘텐츠를 수요하는 거는 뭐 한국이나 아시아 쪽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에 이제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중간에 이제 캐시 서버를 두면서 그런 지연 시간을 감소시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윌리오라는 회사를 들 수 있는데 너도 나도 앱마켓에 뛰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API 형태로 꾸러미 형태로 다 뿌려버리게 되고 요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었던 거죠. 그리고 디지털화, 아무래도 앱마켓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는 사실 모여있는 곳이 미국에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시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원거리 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해결해 줬던 게 아틀라시언이었던 것 같아요. 협업 도구를 개발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화 시켰고 거기서 이제 개발자의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켜줬던 아틀라시안이 상당히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은 많이 벌었어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아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었던 서비스형 사스 업체들이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생성 AI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비용, 성능, 법적 이슈 뭐 이런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생성 AI 시대의 템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생성 AI 템베거의 등장까지도 기대하게 만드는 강의였는데요. 질문 제가 사이사이에 좀 봤는데 한 가지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적어놨어요, 제가. 생성 AI 서비스가 당장 아니면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어딘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딘가요? 앞서 정답을 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MS가 되게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든 게 이제 생산성 향상 도구들인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명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은 개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 향상 도구에서 저는 가장 먼저 수익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서비스들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이 보기엔 이거 뭐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놓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한 가지 답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4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